원래는 지방세포들이 작게 있으면은 혈관들이 되게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충분한 혈류 공급을 받아요. 근데 과도하게 비만하게 되면은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비만 환자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그런 건강검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제가 왜 이걸 생각하게 됐냐면은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비만 인구가 늘어났어요. 특히 고도비만. 그런데 요새 굉장히 많이 정립이 되고 있는 게 비만 환자분들이 특정 암에 더 걸릴 확률이 높다.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모든 암 사망의 약 14%, 여자 같은 경우에는 한 20% 정도가 좀 과도한 체중 때문에 기인했다라고 할 정도로 요새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미국에서 어쨌든 고도비만 환자들을 이제 16년간 추적조사한 이런 연구 결과도 있어요. 봤더니 암 사망률도 더 높아요. 같은 암에 걸리더라도. 네. 남자가 한 52%, 여자 한 62% 정도 더 높더라, 사망률도. 학생 때 이렇게 배웠던 거 비만 환자분들의 식습관이라던가 맞아요.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대장암 같은 거가 좀 많아질 것 같은데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암들도 네. 이제 미국 국립암연구소 홈페이지만 가도 오베스티와 어떤 캔서 팩트시트라고 해가지고 그동안 나와 있는 이런 연구들을 이렇게 좀 이야기해주는 그런 홈페이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단순히 이제 살 빼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비만하고 그렇다면은 또 어떤 내가 암들을 더 관리를 해야 되고 더 조심해야 되는지, 더 이거를 내가 검진을 받아야 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이 그림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암들이 아니, 메ningiom아도 있어? 네, 연관이 돼요. 그 중에서 특히 몇 가지 잘 알려져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은, 먼저 여성분들 하면은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지방세포에 저장이 되기도 하고 지방세포가 사실 그걸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에스트로겐과 관련이 있는 암들이 유병률이 올라가는데 대표적인 게 유방암이죠. 그렇죠. 다행인 거는 폐경 전까지는 사실 비만하다고 해서 유방암의 확률이 또 올라가진 않아요. 그런데 폐경 이후에 비만한 환자분들은 한 1.2에서 1.4배 정도 이렇게 위험이 올라가 있다. 이게 아시다시피 모든 이런 위험 요소들 다른 것들 다 보정한 채 과체중과 비만만으로 20에서 40% 정도 확률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비만하고 다른 좀 불량한 생활 습관, 운동도 하지 않고 뭐 담배 피우고 그런 것들을 먹는다 그러면 사실 굉장한 좀 리스크 팩터가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겠구나. 굉장히 유의해야 된다는 거고, 또 말한 대로 이 에스트로겐이 굉장히 그 관련이 높은 게 자궁 내박이에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제 과체중 이상이 되면은 한 2배에서 4배 정도까지 자궁 내막암이 올라가는데, 왜냐면은 에스트로겐 자체가 자궁 내막을 좀 자극하잖아요. 그래서 자궁 내막이 계속 증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세포가 분열을 할 때 에러가 나는 걸 수정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우리 몸은.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과체중 비만이신 분들이 이런 자궁 내막 확률이 올라가는데 최고 7배까지 그 발생 확률이 올라간다라는 레포트가 있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 남녀 모두에 해당되는 이야기인데, 특히 복부 비만. 근데 이게 대장암을 확실하게 늘려요. 약 1.3배 정도, 약 30% 정도 좀 증가시킨다라고 되어 있는데, 유럽에서는 대장암 사례 전체 한 11%, 꽤 많죠. 이 정도가 과체중과 비만에 기인했다. 이게 아니었으면 10%를 넘는 사람들이 대장암에 안 걸렸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실제로 용종도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대장암은 원래 그 용종부터 해서 생기는 경과가 있는데, 실제로 비만하신 분들이 용종이 더 많아요. 대장암에 걸렸을 때 치료에 대한 애우도 더 안 좋아서 사망률도 좀 올라가더라. 왜 그러냐 봤더니, 먹는 음식들은 기본적으로 장 점막에 닿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상호작용을 하는 건데, 비만하신 분들이 과도하게 먹는 음식물들이 장 점막과 어떤 상호작용을 하면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용종 같은 거를 유발시키고, 그게 이제 이렇게 암이 되기도 하고요. 비만하게 되면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사실 혈당이 자꾸 오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몸이 자꾸 인슐린을 만들어요. 그러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겨, 너무 인슐린을 많이 만드니까.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이 인슐린도 많아지지만 인슐린과 유사구조를 가진 성장인자도 많이 발현이 돼요.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라고 하죠. 근데, IGF.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자꾸 세포를 자극해요, 얘네는. 성장인자잖아요. 게다가 이 염증이 있고 자꾸 좀 변형된 이런 세포들 자꾸 자극해서 더 커지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돌연변이나 암세포를 자극시킬 수 있는 그렇죠. 비만하신 분들은 이런 호르몬의 영향이 있고요. 또 뭐가 문제냐면은 지방세포 자체도 사실은 정말 지방만 딱 차 있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보면은 얘네가 살아있는 세포잖아요. 얘네도 호르몬도 분비하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는 혈관이 어디서 오는 거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원래는 지방세포들이 작게 있으면은 혈관들이 되게 주변에 많아요. 그래서 얘네가 충분한 혈류 공급을 받아요. 근데 과도하게 비만하게 되면은 혈류량이 부족해요.
그 세포마다 들어가는 게 세포에 들어간 어. 혈련 부족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생명체가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게 피가 안 가고 숨 못 쉬고 허열. 이런 게 가장 고통스러워요. 그러면은 지방 세포가 커지면서 얘네 사실 원해서 커진 건 아니에요. 자꾸 지방이 쌓이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피가 가지 못하는 곳이 생기고 그럼 거기엔 허열 상태가 되고요. 그러면 세포반의 스트레스는 염증 물질을 만들어내고 활성산소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비만하신 분들이 뭐 만성 염증입니다라고 하는 게 지방 세포들이 실제로 그 허열 상태에 있으면서 내보내는 물질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이 염증이 많다는 거는 세포에 데미지를 입게 되는 거고 이걸 자꾸 우리가 복구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사실 그런 과정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그쵸. 오류가 생기겠지. 돌연변이의 확률이 올라가요. 그런데 또 이런 돌연변이 확률 때문에 생긴 세포를 아까 말했던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가 자꾸 자극을 주고 자꾸 이러면 또 암이 생기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대장암 같은 게 이제 늘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의 원리로 신장암 같은 경우에도요, 과체중일 경우에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상위 10% 정도의 고도 비만이다 그러면 신장암도 최대한 4배까지 증가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많이 비만하신 분들은 복압이 올라가요. 안에 닫힌 공간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장 지방이 껴요, 실제로. 그러면 압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치, 누르겠지. 특히 배 이렇게 나오신 분들 보잖아요.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 위를 눌러요. 위를 누르면 또 뭐가 문제냐? 자꾸 역류성 식도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식도암의 확률이 올라가요. 네, 많이 좀 보고된 데서는 과도하게 복압이 올라가 있는 비만 환자분들이 식도암의 위협이 16배까지도 뭐 증가하더라고요. 진짜 크다. 네, 만약에 내가 비만하고 배가 나왔는데 미식도 역류가 동반되어 있다. 식도암 굉장히 주의하셔서 생활 습관 하셔야 되고 위내식은 꼭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당연히 이제 과체중이고 비만이고 하시면은 췌장이나 담도 이쪽에도 영향이 있어서 췌장암도가 1.5배, 담낭암의 경우도 1.2배 정도. 아예 비만하다 그럼 1.6배까지도 이렇게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제가 쭉 이야기 드렸잖아요. 왜 이런 비만이 암과 연결이 되는지. 그래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40세 이상 여성이면은 적어도 2년마다 유방 초음파나 유방 촬영술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근데 자기가 만약에 비만하고 걱정이 된다, 가족력이 있다, 더 빠른 나이부터 꼭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궁 내막암 같은 경우에는 자궁 경부암이랑은 달라요. 자궁 경부암은 그 펩스미어 보통 하시는데 자궁 내막암은 이제 여성 초음파를 통해서 안쪽 자궁 내막에 좀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의심이 되면 조직 검사. 대장암은 이제 당연히 대장 내시경인데 이게 뭐 예전에는 50세 말했었는데 점점 대장암이 늘어나고 있어가지고 너무 많아서 지금은 요새. 이제 뭐 전문가 사이에서는 45세 이상 이제 추천하기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비만하다, 자꾸 변비가 있고 배변 활동에도 약간 좀 불편함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 더 젊은 나이에도 대장암에 대한 검진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특히 용종 같은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비만하신 분들은. 그래서 자멸 검사라고 피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검사나 그런 것보다는 보면서 용종을 제거할 수 있는 내시경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담낭암 이런 거는 복부 초음파로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어렵죠. 췌장이 굉장히 후복막, 배의 그 막 뒤쪽에 있고 이렇게 3차원적으로 생겨가지고 잘 안 보여요, 꼬리 쪽이. 그래서 사실 이런 쪽은 전문의를 만나보고 복부 CT나 이런 것들을 찍을지 확실하게 보려면 CT나 MR을 찍어야 맞아. 되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이신 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체중 조절을 해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전 자체를 차단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게 뭐 당장 되는 건 아니시라면은 내가 어떤 암들이 더 생길지를 좀 이렇게 내가 알고 그것들에 대한 검진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게 이게 2차 예방이라고 하거든요. 조기에 우리가 발견하면은 그래도 극복할 수가 있는 이제 수단이 있으니까 2차 예방을 하셔가지고 건강하게 좀 행복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